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성남에서 LH 직원이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결탁한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현직 LH 직원들과 친척들, 지인들이 부동산 관련 회사를 설립한 뒤 투기한 정황이 확인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8일 KB부동산이 발표한 6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달 전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5억 462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달보다 1,000만 원가량 오른 금액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도 지난달보다 1,500만 원 이상 오른 7억 1,184만 원을 기록하며 8개월 만에 처음으로 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8일 월간 KB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지난달보다 1,583만 원 오른 10억 1,417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첫 10억 원대 진입이며 이달 전국 아파트의 중위 매매 가격은 4억 9,300만 원으로 5억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LH로 시작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개인의 내부 정보 이용해서 별도로 설립한 회사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개인의 재산 불리기 수단이 아니라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까지 침해했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걸로 보이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번호도 열려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방송 실시간 유튜브 시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 실시간 스트리밍 휴대폰 통해서 간편하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아래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입장을 하신 다음에 궁금증들 그리고 최신 정보까지 해결해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오늘은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이분은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이시죠. 박영식 소장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과 함께하는 강의 시간에는요, 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부동산 유형의 차이점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듣기에는 좀 비슷해 보이는데 어떻게 다른 걸지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전히 좀 궁금점도 많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주택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의 세금, 종부세라든가 뭐 보유세, 거기에 기타 관련 세금까지 싹 다 인상되는 부분, 뭐 양도세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양도는 뭐 양도했을 때는 뭐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당장 내가 정말로 피부에 느껴지는 부분은 현재 1년에 내야 될 세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추가로 내가 주택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으나 내가 지금 더 구입을 하게 되면 정말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 때문에 구입을 미루거나 보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포함을 시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내가 세금 또 부과되는 기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어떻게 보면 소형주택인 건 맞습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적 용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내는 세금도 다르고요. 또 일반 용도로 쓰게 되면 또 현재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오피스텔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꼼꼼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근거 법령으로 한번 보게 되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으로 불리는 건축물은 다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단독주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뿐만 아니라 연립, 뭐 단지형 다세대 뭐 다 들어가는 거겠죠. 다가구도 포함되는 거고요. 다가구는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실제 소유자가 한 사람이죠. 전체 건물 하나를 다 소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세대와 연립 뭐 이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위로 가게 되면 이제 아파트가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저층 단지로 현재 5층 미만 정도가 다 대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현재 법령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그래서 오피스텔은 실제적으로 업무를 겸한 어떤 형태로 가기 때문에 건축법에 해당됩니다. 건축법에 현재 저촉을 받는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립이 된 건축물이다. 적용되는 법령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 기준도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용도와 규모별로 차이봤을 때 연립주택이라고는 많이 아실 겁니다. 이렇게 단지형으로 해서 4, 5층짜리가 여러 동이 이렇게 몰려있는 거 보실 수 있을 테지만 대부분 다 오래된 노후된 단지들이 많죠. 그래서 한 개동 바닥 면적을 660평방미터로 초과되는 부분을 이제 연립주택이라고 이제 명명하는 거고요. 바닥 면적을 하는 연면적이죠. 각 층의 면적을 합친 면적이 200평을 넘어가게 되면 연립주택이 되는 거고요. 대부분 다 5층 이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건축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6층까지 올리는 경우도 있다.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조건도 지역에 따라 그 용도에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형 다세대는 이제 면적이 차이가 납니다. 연립 같은 경우는 660m가 60평방미터가 초과되는 것들 이런 걸 연립주택을 하고 그 미만 660평방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무조건 다세대 주택으로 갑니다. 그래서 200평을 전체 연면적 각 층의 면적이 200평을 초과할 수가 없는 게 다세대 주택이고 이 또한 5층 이하의 주택이 대부분이고요. 현재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필로티 주차장과 현재 각 층마다 4개 층이 있는 것. 그러니까 총 층수가 5층이 되는 거죠. 이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 또한 건축위원회 심의 허가 시에는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6층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이제 원룸형도 있죠. 혼자 사는 사람들의 작은 면적을 나타내는 부분. 세대별 전용 면적이 50평방미터 이하, 15평 미만이고요. 욕실 및 부엌이 있는 주택이다. 이렇게 법령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형 주택은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되지만 30평방미터, 9평 이상은 2개의 공간으로 구성이 될 수 있다. 불량 원룸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오픈되어 있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별도의 공간, 방의 공간이 따로 있는 거를 이제 1.5룸이다. 아니 불량 원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다세대 주택과 달리 지하층 세대가 구성이 안 된다. 지하층 세대는 구성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형과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그다음에 원룸형 이런 형태로 현재 5층 미만의 저층 단지는 대부분 다 이런 형태로 띄고 있다. 오래된 것들은 다가구 주택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가주택도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단지형 다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층에는 이제 상가가 있고 그 2층, 3층, 4층까지는 현재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 지역의 용도에 따라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여건들도 만들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건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일반 오피스텔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텔이 있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쳐놓은 게 이제 아파텔이고요. 뭐 신조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오피스텔부터 보시게 되면 일반 업무 시설로 업무를 주로 하지만 일부 구역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물이다. 화장실과 주방이 별도로 있죠. 그렇죠. 업무를 현재 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드는 게 일반 오피스텔.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말씀드린 대로 제14조 기준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텔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를 합쳐놓은 어떤 조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아파텔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가격보다도 조금 더 가격이 좀 저렴한 부분도 있고 입지적인 여건이 또 상업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전철역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아파텔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통 4층까지는 대부분 다 상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 편의성, 뭐 이용까지 같이 따라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이 59에서 84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주택 규모 미만이고요. 3룸까지 가능하겠죠. 4베이 형태로 해서 아파트와 유사한 오피스텔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파텔에 거주하고 있는지 또 주상복합 건물은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상복합은 실제로 아파텔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거는 실제 주택으로 포함되어 있는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가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오피스텔은 주로 상업용 용지에 입지했기 때문에 세대 면적, 세대 수에 대한 규제가 없다.
허용치에 해당되는 법령상의 모든 최대치를 다 쓸 수 있는 게 이제 이쪽 지역이고요. 또 최근 아파트 유사한 평면을 갖춘 아파텔이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쳐놓은 구조가 아파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게 아파텔이다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이런 형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피스텔을 사용하신다 한다면은 또 어떤 형태로 쓰고 있는지 한번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 기준에 따른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봤을 때 발코니 같은 경우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있습니다. 있는 걸 확장을 하죠. 확장 발코니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부 공간에서 확장할 수 있는 면적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실사용 면적이 보통 더 늘어나겠죠. 우리가 있는 현재 실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가 보통 12평 정도가 실전용 면적이 나옵니다. 투룸의 경우가요. 그렇지만 확장된 면적까지 합쳤을 때 12평이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상에 되어 있는 등기 면적 같은 경우는 보통 8평 정도가 대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돼서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확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오피스텔이 바깥쪽 공간에 확장할 수 있는 발코니가 있는 건 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창문으로 다 돼 있고요. 발코니가 없죠. 설치도 안 되는 거고요. 난방시설은 붙박이 가구 설치 공간까지도 난방시설이 필요하다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의 법령에 들어가 있고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가 되게 되면 바닥 난방이 안 된다. 보통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보통 바닥 난방을 현재 배제를 시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바닥 난방은 대부분 다 설치가 다 되고요. 그렇지만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가 되게 되면 바닥 난방이 금지가 된다는 법령은 존재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입구는 복합용도 건축 시 주거시설 보호리에 출입구를 따로 별도로 분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1, 2층에 올라가는 출입구와 3, 4층에 올라가는 출입구 별도로 있는 다세대나 단지형 연립도 꽤 많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가 따로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가와 오피스텔이 겸한 건물을 가게 되면 지하주차장 가게 되면 주차장, 상가 시설로 들어가는 현재 엘리베이터 출입구와 현재 오피스텔 들어가는 출입구가 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전용으로 실거주자 용도로 쓰는 오피스텔 용도의 현재 실 출입구, 또 현재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을 위한 상가 출입구가 별도로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상대피 시설은 당연히 발코니를 이용해서 비상대피 시설을 만들어 놓고 현재 비상대피 시설은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피시설 만들어 놓고 현재 허가를 받아야 되고 준공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피난 계단을 이용하거나 16층 이상일 경우 피난 직통 계단을 설치해야 된다. 바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령상의 기준에 따른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건축 기준에 따른 차이점을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 공동주택, 일반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소음 방지나 주택 배치 기준 척도 공동시설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기준점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소음 방지 실내가 65 또는 현재 실내가 45에서 실외가 65 정도의 데시벨 정도의 소음 기준을 또 만족을 해야 되고요. 주택 배치는 도로 경계선과 외벽 2m 이상의 이격거리가 있어야 된다. 너무 바짝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이 맞별 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2m 정도 이상은 있어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 척도는 보통 한 층 높이는 2m 4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층의 공간 높이 2m 40 미만, 더 높아지면 안 되고요. 높아질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높게 짓는 경우는 없죠. 만약에 시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2.4m 기준을 맞추고 한 층을 더 올리는 게 낫기 때문에 2.4m 또는 5cm 단위 기준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동시설 10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주민 공동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 같은 경우는 세대당 6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0.7대,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0.7대라 하지만 보통 0.5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을 하는 부분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주차시설이 어떻게 됩니까? 하게 되면 보통 세대당 0.5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모든 차들을 다 어떤 그 호실별로 해서 다 배치할 수는 없는 법령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음이라든가 주택, 기준 척도 이런 것들을 다 제외를 시켜서 보다 더 소형주택들 공급을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공동시설 원룸형과 다세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건축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아무래도 설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또 실제적으로 0.6대 기준이긴 하다 전용 면적 30평방미터 미만 대부분 다세대 주택이 30평방미터 미만이죠. 전용 면적이. 원룸 경우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0.5대 정도를 현재 배치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인데요.
이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근데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쓸 수가 있고 업무용으로 쓸 수가 있죠.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20평만 메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주택 보유 여부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 면적이 20평만 메타, 우리가 알고 있는 6평 미만이다 한다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되지만 2채 이상이 되게 되면 포함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피스텔 같은 건 주거용으로 쓰게 되면 당연히 주택으로 포함되는 거고요. 업무로 쓰게 되면 현재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를 구입을 해서 현재 비주거용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현재 내가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을 조금 더 배제시킬 수 있다라는 경우로 투자를 많이 하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보통 생활주택, 우리가 아는 주택 같은 경우는 뭐 1.1%부터 3.5%까지 있긴 하지만 보통 기준점은 1.1%입니다. 1.1% 기준이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단일 세율입니다. 4.6%. 토지와 상가, 오피스텔은 무조건 한 세율입니다. 4.6%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부가세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당연히 부가세가 포함이 되는, 이거 주택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현재 건축법에 해당되는 현재 상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세가 10%가 포함이 되거나 아니 별도로 내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60%의 주택 공시가격이 0.1에서 0.4%, 주거용 같은 경우는 공시가 60%에 0.1, 0.4% 정도 되지만 업무로 쓰게 되면 토지 시가 표준액의 0.2에서 0.4, 또 건물 시가 표준액의 0.25 이렇게 기준점이 다르다. 내가 내야 되는 세금 기준점이 다르다 보셔야 되고요. 종부세 대상 같은 경우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인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쓰게 되면 종부세에 해당되는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업무로 쓰게 되면 합산이 제외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가세는 당연히 월세 보증금 이자의 10%. 우리가 알고 있는 업무로 쓰게 되면 부가세도 현재 납부를 다시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도세는 현재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비과세지만 뭐 똑같이 이제 주거용으로 쓰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업무용은 무조건 과세가 된다. 이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같은 경우는 실제 동일 면적 기준점 봤을 때 생활주택보다 높은 게 오피스텔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거용, 업무용, 오피스텔 과세 당국의 판단 기준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거용이다. 세입자가 주민등록 주소를 옮겨놨으면 이건 주택으로 쓰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업무용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통화량, 전기료, 공과금 영수증으로 판단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세금 부분에서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내가 업무로 쓰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반 과세자가 되기 때문에 또 부가세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 주택수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얘를 주택으로 쓰게 되면 실제적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현재 실제적으로 내었던 부가세는 환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관련된 내용과 시끄러울 때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오피스텔 취득을 하게 되면 현재 부가세 환급은 받지 못하나 취득세에서 85%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히 따져보시고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게 되면은 전화나 문자 상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이 차이점을 좀 배워보고 나니까 어떠신가요? 자, 이렇게 작은 차이라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투자 지역 정보도 도움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소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 보시죠.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볼 텐데요. 자, 2호선과 3호선 교차하는 교대역 부근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5억 4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강남 지역 길잡이이신 소장님께서 첫 번째로 주목하시는 강남 지역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자, 교대역 근처의 주택 어떤 이유에서 저희가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말씀드린 도시형 생활주택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투룸 구조고요. 이미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위치를 보시게 되면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에 또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터미널이라든가 서울교대역 2호선과 3호선 같이 교차하는 전철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이 진행되면서 서초와의 시가 현재 굉장히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 주변 수혜를 받아볼 수 있고 강남과 서초를 연결하는 지점이고 테헤란로와 강남대로까지 연결되고 롯데타운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현재 대기업들 또 중소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는 강남대로 또 현재 신축으로 공사 한창 마무리 중인 현재 재건축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변이 굉장히
굉장히 개발 효과가 굉장히 큰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군 수요도 좋습니다. 여기는 서초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까지 1급 현재 어떤 8학군의 어떤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학군 수요들이 몰려들면서 그 주변에 주거 편의성도 굉장히 활용하기 굉장히 좋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비섬과 예술의 전당이 연결되는 국제 이제 아트밸리 가로수길 같은 경우도 이제 본격화되게 되면 특화된 상권거리가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현재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종합병원 같은 그런 어떤 기타 시설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인프라 구축이 완결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대기업들 연결된 테헤란로와 강남대로 그 주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장인 구성들과 1, 2인 직장인들이 워낙 많은 소형주택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또 경부속도로 지하사업이 반포와 서초와의 시구간이 가장 크게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층부 구간이 공원시설과 업무시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직장 인구가 활성화되고 늘어나면서 그 주변에 현재 유입 인구가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당연히 현재 주택을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로 인해서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부터미널역 역세권 고밀도 개발 지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남부터미널역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고층 건물의 호텔이라든가 쇼핑몰, 영화관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복합단지로 만들어집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주변의 상황들이 굉장히 개선이 되면서 앞으로도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5억 4천만 원부터 6억 5천만 원까지 현재 매매 금액, 임대 금액은 4억 5천만 원부터 5억 2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9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3천만 원, 보증 금액 월 120에서 150만 원 정도, 대출 금액은 2억 1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 금액이 3억 원에서 3억 6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주변이 고급 주택가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환경 자체가 좋고요. 파라건 수요라든가 지속적인 다양한 개발 호재들 때문에 어떤 시세 차익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조건이고요. 보유나 자식들한테 또 어떤 증여라든가 이런 걸 피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활용 가능한 그런 주택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경쟁률이 치열하게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투룸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강남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이번에 가볼 곳 보시죠. 바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자, 2호선 역삼역 부근에서 이번엔 불량 1.5룸 구조의 오피스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 약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 예상되네요. 네, 강남구 역삼동 쪽의 오피스텔입니다. 저희 정말 많은 업무 단지들 몰려있는 테헤란로 근처일 텐데 여기 오피스텔은 어떤 부분에 주목해 볼까요? 네, 좀 전에 설명드렸던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이게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또 입주 가능하고요. 상업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전철역과 거리가 현재 역삼역과 강남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도보로 한 3, 4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고요. 신분당선 연장선이라든가 롯데, 삼성부터 해서 강남대로와 현재 테헤란로 연결된 지점이다 보니까 중소기업부터 대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직업군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국제로 복합지구 또 개발되면서 그 주변이 또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의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투자 가치까지 높아질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많다는 얘기는 2030 젊은 세대가 많다는 얘기고요. 혼자 사는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1.5룸이라든가 원룸의 오피스텔도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강남역 주변으로 역삼역과 선릉역 주변이 또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워낙 잘 돼 있죠. 광역교통 버스망부터 해서 주변에 있는 종합병원부터 관공서까지 연결되는 라인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인구들 비율이 높다. 말씀드린 대로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또 오피스텔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도 향후에도 투자 가치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르네상스 호텔이 현재 업무시설과 복합시설로 해서 숙박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두 개로 나눠진 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시설 확충으로 인한 직장인 구성의 확대 이런 것들 따라서 그 주변이 주거지 또는 오피스텔 가격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삼성동 국제로 복합지구는 현재 지하 구간과 지상 구간이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죠. 현대자동차가 이미 착공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오피스라든가 호텔, 공연장, 컨벤션까지 같이 만들어지고 GTX A노선, A노선, C노선 같은 경우도 확정된 노선에 이제 위례신사 경전철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주변에 이제 복합적인 용도로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역과 강남역이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 연결되면서 상업지역의 가격이 월등히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용적률이 상향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투자 가치까지도 있는 오피스텔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아시다시피 부가세는 별도고요. 임대 금액
금액 2억 1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5,700에서 8,3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임대 금액은 2천만 원, 보증 금액 월 105에서 120만 원 정도. 대출은 가능하죠.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까지 활용하시면 투자 금액이 5,700에서 1억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테헤란로 직장인 밀집 지역에 수익률 높고 또 노후생까지 보장되고 향후에 또 토지가 급등되면서 시세차까지 볼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일석삼조 여러 가지 여건으로 굉장히 우수한 오피스텔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석삼조 여러분들 시세 차이까지 함께 볼 수 있는 오피스텔로 강남구 역삼동에서 찾아보고 왔습니다. 전화 한 통 주시면은요 무료로 1:1 상담 소장님과 나눠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주제는요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이라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여러분들 1:1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함께해 주신 소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만나본 정보는요. 네이버 TB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자, 박영시 소장님의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오늘은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저희 하반기 대비를 해봐야 되잖아요. 부동산 투자를 잘해보고 싶은데 오늘 보시는 지역들의 특징이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은 뭐 이제 강남에서 아주 1번지라고 말하는 삼성동 다세대와 또 영등포에서 또 1번지라고 일컫는 당산동이죠. 여의도 빼고요. 예, 당산동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투룸입니다. 다 투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조금 가벼운 곳과 조금 부담이 있는 곳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가 투자할 만한 이유가 있는 곳들로 두 곳 선별해 오셨다고 하는데 어디일지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 보시죠. 바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으로 가볼 텐데요. 자, 9호선 삼성중앙역 부근에서 1.5룸과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주택의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5억 5천만 원에서 7억 9,500만 원 예상되네요. 네, 여러분 삼성동 가보면 아시죠? 뭐 최신, 첨단 이런 글자들이 어울리는 서울 안에서 랜드마크와 같은 지역으로 보이는데 자, 삼성동 쪽에 정확하게 위치를 어디로 보고 계실까요? 네, 이제 우리가 위치하면은 바로 삼성역, 봉은사역, 여기 삼성중앙역이 있습니다. 바로 옆이죠. 그래서 이쪽 지역은 업무지, 지금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청담동, 대치동, 여기 삼성동, 요 강남에서는 요 세 곳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면 실거주해야 되고 또 6개월 안에 거주하셔야 되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준비한 것은 그거하고 해당이 없습니다. 18제곱미터 이하죠. 주거지역은 18제곱미터 대지 지분입니다. 18제곱미터 이하일 때 대지 지분이 18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거주 안 하셔도 되고 세를 주셔도 되고 실거주 하셔도 되고 아주 자유자재로 투자도 하고 뭐 주거도 할 수 있는 그런 틈새라고 그러죠.
그래 가볍게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삼성동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곳 같은 경우는 삼성중앙역에서 아주 초역세권입니다.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삼성중앙역 하면 바로 옆에 경기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여기 또 중학교, 여기 언주중학교도 있고 중고, 초중고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투룸이라서 뭐 자녀 한 분 정도는 학군 때문에 또 오실 수도 있는데 바로 옆에 또 고가 아파트가 있어서 조금 반사이익이라고 그러죠.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삼성동을 도보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조금 거리가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맨 위에서는 이제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쭉 올라갈 때 보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아주 가깝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삼성동은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곳이죠. 지금 현재도 현재의 하여튼 배 정도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쪽 강남 쪽으로. 그래서 지금 병이온 밀집 지역, 업무지 밀집 지역, 또 이 관광유통단지 잠실 일자리 밀집 지역이죠. 이렇게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는 곳 항상 학군도 중요하지만 강남 어디든지 일자리가 가까이에 있는 대단히 일자리 옆이 그 가치가 더 상승하고 그래서 미래 가치 차익도 보실 수 있고 또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월세를 하면은 다른 곳보다 좀 높기 때문에 월세 수익도 보시고 차익도 보실 수 있는 그런 편리한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곳 같은 경우는 강남하면 생활 인프라 백화점이면 백화점, 종합병원도 가까이, 세브란스 병원, 삼성병원도 가까이에 있죠. 그래서 코엑스도 있고 이쪽은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생활 인프라 요즘 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강남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데 지금도 강남에는 주택이 수가 부족해서 계속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꾸 최고가를 찍고 있죠. 예, 근데 앞으로 일자리가 정보사 부지 개발, 롯데 음료 부지 개발, 영동대로 지하도시,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 단지, 수서 역세권, 양지 우면, 굵직굵직한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남부터미널이라든지 사당 복합 환승센터 아니면 이쪽 지역으로 종사형돼서 또 업무지가 늘어난다. 지금 현재 서울의 약 4분의 1이 강남 쪽으로 몰려 있는데 앞으로 지금 100만 이상으로 일자리가 있는데 앞으로 120만, 130만이 일자리가 더 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강남이 가장 살기 좋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데 단점으로 딱 하나 있죠.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새는 아파트가 좀 넘사벽이 되다 보니까 요즘은 또 다시 눈을 돌려서 다세대 주택에 많이 지금 눈을 기울이고 있고 많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잘 거래가 안 되고요. 다세대 주택이 요즘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뉴스에서 나온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인기 지역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생활 인프라며 교통이며 저희가 일자리며 빠지지를 않는 강남구 삼성동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다고 하셨잖아요. 얼마만큼 개발이 있길래 이렇게 묶은 건지 저희 호재들 하나씩 짚어볼까요? 그렇죠. 이제 토지 거래 그 구역으로 묶여 있어도 그 가치는 변함이 없죠. 왜 묶었겠어요? 계속 더 오르는 거를 막기 위해서. 게다가 이제 갭 투자가 많이 성행하다 보니까 갭 투자도 막고 그래서 그 가격을 조금 진정시킨 건데 그렇지만 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이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그때 상당히 최고가로 샀다고 그래서 다 놀래고 그걸 왜 사나 그랬는데 지금은 그 가치가 더 올랐다고 합니다. 이 대기업들 대단하죠. 예,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지금 개발이 종합운동장까지 이루어져서 잠실동도 지금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구역으로 묶였죠. 그래서 이쪽이 왜 이렇게 되냐? 현대 부지를 중심으로 이쪽으로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이렇게 또 묶어놨죠. 여기는 우리가 일자리죠. 업무지구만 이렇게 고층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이쪽으로 많이 몰린다. 게다가 이제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최고봉이죠. 15m, 롯데타워보다 15m가 높고 또 이 연면적도 3배나 높고 또 6개동으로 지어집니다. 6개동 중에서
공연장도 1,600석에 달하는 공연장이고요. 대단히 큰 공연장이죠. 게다가 이 뭐 호텔, 바로 옆에 호텔도 뭐 7성급 호텔로 지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여기 광장도 널찍하게 뭐 야구장, 축구장 2배 정도 넓다고 하고, 또 꼭대기에는 또 전망대가 또 있습니다. 2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전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서울 시내를 한눈으로 내려다볼 수 있는 뭐 관광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지하도 지하 6층까지 영동대로죠. 저 삼성역에서 봉은사까지 지하로 교통이나 여러 가지 뭐 버스 승차장, 또 택시 승차장 아주 편리하게 이용이 되면서 또 쇼핑이나 또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 편리하게 또 여러 가지가 갖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상으로는 이렇게 광장으로 약 서울 광장의 2.5배로 널찍하게 또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지금 삼성동이 일자리가 지금 막 퍼지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테헤란로에 있는 일자리들이 이렇게 강남역까지 꽉 차 있는데, 앞으로 교대, 서초, 내방까지 쭉 이어져서 더 많은 일자리가 늘어난다. 계속적으로 일자리는 많은데 주택 수는 크게 늘어나질 않죠. 그래서 앞으로도 더 가치가 자꾸 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바로 GTX가 A노선, C노선이 삼성동에 들어오는데, C노선이 바로 양재역에 들어옵니다. 이 강남은 GTX 수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삼성동 들어오죠, 양재동 들어오죠, 또 수서도 들어오죠. 그래서 이쪽에 양재역 같은 경우는 뭐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구단지라든가 뭐 카이스트, 뭐 대학원이죠. AI 연구단지, AI 대학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는 더 늘어나죠. 또 수서 역세권도 이제 개발을 해서 통합적으로 개발해서 이쪽도 일자리 늘어나고, 여기는 뭐 수서역도 우리가 말하는 GTX 들어오죠. 예, 그래서 또 이쪽도 더 좋아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 좋아지는데 교통이 또 교통소통이 좀 느려질 수 있는데, 앞으로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완행 급행으로 교통은 빠르게 이동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공원화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강남에도 이 경부고속도로가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는 산책길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힐링할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삼성역에 GTX A노선, C노선이 들어오죠. 양재역에 C노선 쓰죠. 또 수서역에 A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강남은 GTX 한 노선 들어오기도 어려운데 세 곳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GTX의 수혜지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위례 신사선 들어오죠. 또 KTX 의정부 연장선 들어오죠. 또 이 강남에는 위례 과천선도 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타가 통과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교통이 지금도 바둑판처럼 오밀조밀한데, 앞으로는 더 교통 편하고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는데 뭐 주택 가격이 항상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주택 수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여기 가격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지고, 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하셨는데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서요. 자, 삼성동에서 1.5룸과 투룸이거든요. 가격 좀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벗어난 그 대지 지문입니다. 주거는 18제곱미터 이하이면 그냥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허가 안 받아도 되시고요. 또 뭐 전월세를 주셔도 되고 내가 거주해도 되고 아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18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삼성동 토지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건축비나 요새 또 계속 건축비도 많이 오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5억 5천, 1.5룸이죠. 1.5룸은 5억 5천이고 투룸은 7억 9천5백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평수는 한 10평 조금 전 정도 되고요. 작게 9평, 10평 사이고요. 요거는 한 13평에서 14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자녀 한 분하고 같이 살 정도는 되고요. 일단은 임대 금액이 또 조금 높은데 4억 6천에서 6억 5천 5백이기 때문에 1.5룸은 9천만 원으로 투자하실 수 있겠고, 투룸은 1억 4천 정도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월세가 이쪽은 월세 찾는 쪽이 많죠. 그래서 이 임대 금액은 5천만 원에서 이제 반전세도 많이 해요. 나는 조금 자금이 조금 있다. 그럼 반전세로 하시면 월세를 또 여기에서 140에서 180인데 또 조정이 가능하고요. 대출 금액은 40%
1주택일 때만 대출이 나옵니다. 40% 이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뭐 2억 8천에서 4억 2,500이면 뭐 월 수익도 보시고 차익도 보실 수 있는 그런 똘똘한 한 채 삼성동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전세를 활용했을 때 1억 원 내외로 서울 안에 랜드마크 같은 곳, 강릉구 삼성동 주택에 투자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지역도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이번에 가볼 곳 보시죠. 바로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인데요. 자, 2호선과 9호선 함께 이용 가능한 당산역 부근에서 이번엔 방 2개로 이루어진 오피스텔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 약 3억 2,200만 원에서 3억 4,700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영등포구입니다. 저희가 영등포구의 좀 옛날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공장이 많은 이 공장지대와 좀 오래된 느낌도 드는데요. 자, 요즘의 영등포구 어떨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뭐 여의도 빼고 영등포에서는 당산동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당산역이 더블 역세권이죠. 9호선 있고 2호선 있고 9호선이 여기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교통이 아주 좋고요. 이 당산역에서는 바로 여기 가까이에 있는 분들은 그냥 걸어서 여의도까지 출퇴근이 가능하고요. 9호선이 또 강남까지 접근성이 뭐 한 17분, 20분 안으로 당도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서도 출퇴근하고요. 또 요 목동도 요 9호선이 또 빠르게 급행이 있기 때문에 이 당산역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뭐 이쪽으로는 지금 많이 개발이 돼서 아파트 단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는 비싸고 젊은 사람들이 뭐 주거용으로 쓰기는 힘든데 요 투룸 오피스텔이 젊은이들한테 딱 맞게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아파트 단지 옆에 있어서 그 아파트 생활권을 다 이용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고 또 우선 이 한강공원도 주말이면 한강공원, 선유도공원이나 이렇게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힐링되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당산역으로 바로 옆에 걸어가면 여기 공원이 바로 나옵니다. 저도 가봐서 알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이 영등포는 바로 또 가까이에 뭐 세무서, 구청, 경찰서, 관공서도 가까이에 있고요. 또 고등학교, 선유고등학교, 당산중학교, 뭐 당중초등학교, 이 초중고도 가까이에 있고요. 뭐 코스트코 양평이라든지 또 종합병원 있죠. 한림대 성심병원도 있고 전통시장 있죠. 이마트, 타임스퀘어, 청가물시장도 굉장히 싸고 좋습니다. 롯데마트, 또 롯데백화점도 있죠. 이렇게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또 한강, 안양천 같이 끼고 있습니다. 안양천에 뭐 인라인 스케이트장, 뭐 안양 산책로, 양평 뭐 상태공원 이런 게 계속 좋아지고 뭐 물론 뭐 공원 있고 여기 이쪽도 한강에서도 뭐 마리나라 또 선유도 공원도 있고 이 공원을 양쪽에 갖고 있는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이죠. 예, 살고 싶은 곳입니다. 게다가 이제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우선 그 20대에서 40대 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많이 생산적으로 일할 나이들이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소형 주택이 많이 찾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 영등포구에서 이제 당산역이죠. 당산역에서 여의도 가까이 도보로도 가능하죠. 또 바로 다리 건너면 공동 또 업무타운 있고 도심의 상업 업무 지역 있고 또 가까이 상암, 마곡, 뭐 지벨리 또 강남도 앞으로 9호선이 바로 당도하기 때문에 거리는 멀게 느껴지지만 뭐 17분대로 강남 그 신논현역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일자리 중심지, 직주 근접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보시면서 생활이 참 쾌적하겠다라는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이 여의도죠. 바로 앞이 또 한강이고 양쪽에 공원까지 끼고 있는 데다가 교통까지 편리한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오피스텔 만나보고 있는데 당산동에서 그동안 좀 바뀌었던 호재들 그리고 앞으로 바뀔 만한 호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쪽에 이제 영등포 쪽 같은 경우는 계속 개발 호재가 많습니다. 예, 일단 3도심 중에서 영등포가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계속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주변에 이제 아파트 개발도 많이 도시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래서 아파트들이 많이 재건축되고 있는 곳이고요. 또 지금 이제 그 쪽방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영등포역에서 오른쪽에 보면 아주 낡은 곳이 왜 아직도 저렇게 있을까 그러는데 이쪽에 쪽방촌이 앞으로 이제 깨끗이 이렇게 건물로 들어섭니다. 그래서 영구 임대나 행복주택이나 뭐 이런 주상복합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이 깨끗해지고 영등포가 더
정비가 되고 깔끔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영등포 하면은 이 여의도 업무지죠. 이 업무지 맨해튼 같은 업무지에는 주택이 뭐 고가고 없습니다 별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건너서 바로 그 당산 쪽이나 영등포 쪽을 많이 이용하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 영등포의 당산 쪽이 가치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지 따라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또 신안산선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공사 이루어지고 신안산선 때문에 그쪽 지역이 또 많이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같은 경우는 뭐 바로 뭐 여의도, 영등포 다 거치죠. 그 중요 지역 들어오죠. 또 고속광역 또 GTX B 노선이 또 여의도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아주 편리하고요. 또 우리가 말하는 신림선 있죠? 그것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철도도 계속적으로 들어오죠.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지하로 이렇게 제물포 터널, 국회의사당까지 오죠. 신월 IC까지 빠르게 당도하죠. 그래서 그만큼 좋고 또 우리가 말하는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있어서 지금 요 안양천 밑으로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지금 이제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와 요게 지금 8월 말 9월 1일, 8월 말 이렇게 같이 올림픽 대교하고 같이 맞물려서 지금 개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부죠. 일부 개통을 하는데 같이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 서부간선도로를 이용해서 바로 이 올림픽 대교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은 아주 더 좋아진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우선 이 당산동 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조금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3억 2,200에서 3억 4,700 투룸입니다. 투룸이라서 거실도 있고요. 방도 2개 있고 임대 금액은 3억 1,200에서 3억 3,700. 실투자금 가볍게 1,000만 원입니다. 우리가 1,000만 원을 은행에다 저금했을 때 얼마나 이득을 보겠어요. 아니면 뭐 다른 거 쓰느라고 부스러지죠. 근데 1,000만 원을 이렇게 영등포에 똘똘한 오피스텔에 이렇게 묻어 놓으면 나중에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위치 좋은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곳 같은 경우는 뭐 3천만 원, 보통 뭐 2, 3천 됩니다. 보증금 2, 3천에 월 8, 90만 원. 그래서 내가 뭐 소득을 보시고 싶다. 나중에 처음에는 1,000만 원으로 투자를 하셨다가 자금이 어디 나오는 게 있을 때 월세로 전환하면 수익도 보시고 차익도 보실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그런 투자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대출은 조금 많이 나옵니다. 오피스텔은 보통 60, 70% 나오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월세를 하셔도 대출을 활용하시면 가볍게 6,500만 원에서 7,700만 원이면 수익도 보시고 차익도 보실 수 있는 당산동 투룸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요즘 정말 1,000만 원 가지고 어디에 제대로 된 투자처 찾기가 힘든데 우리가 1,000만 원에 영등포구 당산동 오피스텔 접근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유형이 오피스텔인 만큼 전략 좀 짧게 세워볼까요? 네, 오피스텔은 여러분들이 수익형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중요한 거는 이 수익형이 가치가 올라가려면 대형 업무타운 접근성이 아주 우수해야 되고요. 또 일인들이 선호하는 인테리어도 아주 잘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이제 일자리가 풍부해야 됩니다. 일자리 풍부하고 또 이 교통이 자꾸 교통 따라 지가가 움직이죠. 신안산선, 제물포 터널 지하와 서부간선도로 지하와 뭐 올림픽 대교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개발이 되는 곳이 그 서울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도 업무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그 가치는 다른 곳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그 우리가 말하는 가치가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가 강남만 하다가 굉장히 가벼운 뭐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똘똘한 그래도 당산동에서는 똘똘한 투룸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네, 가치 있는 그러나 가벼운 금액으로 영등포구 당산동의 오피스텔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사님과 무료 1:1 맞춤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1년 하반기 투자 전략 1:1 맞춤 무료 상담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DB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김채영 이사님의 정보들 다시 정리해 보시죠.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DB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자, 전화번호 열려있는 거 아시죠?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과 함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 남겨주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도 남아있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 적극적으로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